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4D 스피킹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아나운서 임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D 스피킹 아카데미의 프리미엄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진행할 때 교육법의 일환으로 실전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 4D 스피킹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과정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동작을 사용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손으로 먼저 공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난 시간에는 이 소리와 이 공기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공기라는 환경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세가 결정되고 공간의 구조가 결정되어 이 소리의 품격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공간과 흐름을 즐기는 것. 그래서 소리를 책임지지 말아야 자연스럽게 흐르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네, 이 공기 흐름의 감성을 온전히 전달하는 느낌, 푹 젖어 있는 느낌, 내 호흡의 기준이 아닌 공기 흐름의 기준을 두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비싼 보석을 다루면서 부드럽게 말해야 하고 공기 흐름의 항상성을 잊지 말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4D 스피킹 6회차 강의에도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네, 바로 4D 스피킹 그 4가지.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먼저 소리는 그대로, 호흡은 가볍게, 공기와 즐겁게. 그러면 표현은 된다 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 4D 스피킹 알려주실지 저희 이사님 모셔볼까요? 네, 4D 스피킹 전문 강사 양형윤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이제 호흡의 가벼움으로 흐름의 밸런스를 맞춰라인데요. 이 흐름의 밸런스라는 것이 공기 흐름의 밸런스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열린 호흡에 대해 하고 그거와 연결된 유기적 관계,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느껴가면서 했죠. 네. 네. 재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르다. 그렇게 우리 기억하십니까? 네.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뉘앙스가 원하는 그 공간의 크기, 그거에 따라 이 공기에 유기적 관계가 생기죠. 네. 이만할 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성이 필요에 의한 관계성이 생기죠. 네. 그런 어떤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밸런스라는 게 네. 거의 그 관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음색과 발음, 소리는 가벼운 호흡과 공기 흐름이 충분히 합류한 이후에 드러나는 결론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기의 밸런스는 무엇인가요?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렇게 호흡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네. 네. 가벼운 호흡으로 호흡이 무거우면 공기 연결 안 되죠. 네. 가벼운 호흡으로 연결된 모든 공기에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 네. 우리가 호흡이 무거운 분위기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근데 가벼운 상태면 이 흐름이 느껴지면서 이게 부드럽다 아니면 세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네, 어루만지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데 네. 호흡을 이렇게 잘하려고 할수록 이 전체적 흐름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무너집니다. 자, 우리 말하는 이 호흡했어요. 어때요? 소리는 나는데 딱딱해요. 이 느낌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게 돼요. 우리가 호흡 준비를 너무 잘하면. 그래서 네. 이 표현의 제한을 받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공기 흐름이 해야 될 일을 근육이나 소리가 막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소리나 발음, 제스처 이런 게 내가 막 만들면 네. 이거 흐름 건드리는 거죠. 네. 결국 밸런스는 없다. 그죠? 밸런스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죠? 가벼운 상태. 네, 가벼워야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무거우면 내 마음대로는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쟤 뭐 하니? 그렇죠. 그러잖아요. 소리방망이로 때리는. 네네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이 이렇게 막 자유로운 상태에서 최적의 표현을 자유로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때 몸을 움직이는 건지 움직여지는 건지를 체킹하셔야 건지. 되고요. 네. 또 말을 할 때 우리가 제스처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먼저 우리 옛날에 웅변할 때 네. 이 어린 연사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막 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너무 초등학교 컸나? 때 했었거든요. 네. 저도 전국 웅변대회 그 최우수상입니다. 아, 정말요? 1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네. 그때 이 어린 뭐부터 나가요? 제스처부터 나가죠. 네. 이 어린 연사는 어리지 않지. 그 느낌 왔어요? 네. 제스처 먼저 하고 맞아요. 이 어린 연사는 그래요. 네, 네. 또 어리다고 나왔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부터 나와야 된다? 움직임부터 나와야 된다. 공기가 움직여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밸런스와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네. 맞춰져요. 아까 말했듯이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부터. 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아진다 그랬죠. 흐름을 못하면 결국은 다 내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 밸런스를 가지고 싶다면 가벼운 공기로 흐름을 탈 것. 흐름을 탈 것. 네, 그게 밸런스예요. 공기 흐름에 맡기는 것.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과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과 공기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공기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제스처와 이 감동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공기의 밸런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도 또 실전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연설문을 읽어볼 텐데요.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문입니다. 네, 이 지난 미국 대선 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유력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결국엔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를 했죠. 전 세계가 충격에 잠긴 가운데 힐러리는 뉴욕에서 오래도록 회자될 13분간의 승복 연설을 했는데요. 그중 일부를 발췌해서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씨, 제가 할 때 이 소리보다 제스처가 앞서 나가는지 따라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킹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드립니다. 힐러리께서 굉장히 얌전하시네요. 좀 힘을 줬어야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를 강조를 할 때 두 번 네. 얘기하죠. 네, 연설문에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맨 처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두 개가 똑같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그냥 연설의 네. 팁이고요. 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자, 제스처 두 개가 틀리겠죠.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아, 아마 이런 너무 제스처. 같았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공기 흐름을 탄다고 해서 네. 이거를 어쩔 줄 몰라 해요. 그죠? 네. 네. 우리나라와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엄청 그렇죠. 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엄청 크잖아요. 상상하지 네. 못할 만큼 내가 미국인이라고 상상을 하고 네. 이만큼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그죠? 또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제가 미국인이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매일 감사드립니다. 네, 좀 변하긴 했는데 네. 자 소리가 여기서 못 나가요. 네. 그죠? 왜 못 나가질 나갈까? 않네요. 왜 못 신경을 나갈까?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서 하지 하려고 않아야 하면 공기랑 차단된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주문이 있을까요? 주문 네, 진짜 해도 돼요? 아닙니다. 주문한다면 소리야 아바다 캐다브라. 소리야 없어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빼라. 네, 맞습니다. 이 주문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하게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효 아나운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또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신념을 강화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밝을 거라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연기할 때 하나하나의 맞아요. 뉘앙스. 이 연설문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네. 그냥 지금은 뉘앙스가 다 비슷하죠. 근데 또한 어느 때보다 내가 끊는 거 전에 말했죠. 어느 때보다 스타카토. 이거고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겠죠. 공기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분 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못 움직여. 맞아요. 그러니까 갇혀 결국은 있습니다. 네. 다 죽어버렸는데 소리만 살아있어. 그래서 공기는 딱딱해요. 공기가 살아있고 소리가 죽어야 되는데 네. 소리가 살아있고 공기가 죽었어요. 이거 반대. 그거 같지 않아요? 이거 저기 차에서 흔들리는 그 인형 있죠? 이거. 왜 그런 아나운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맞네요. 네. 이렇게 얘가 살아있고 나는 안 움직여도 돼. 거꾸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죠? 이게 공기의 모양이 존중하고 이렇게 되면 공기 모양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공기가 딱 존중시켜요. 그래서 존중하고 공기가 말하는 거야. 네. 존중하고 신념을 강화하며 강화. 자 이게 딱 강화가 되기 전에 말이 나와버렸죠. 강화하고 이러면 강화의 느낌이 나는데 강화하고 안 나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앞날은 밝을 거라고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스처만 좀 이렇게 뭔가 미리 제스처를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뭘 연습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의 뉘앙스 그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교육 차원에서 한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공기랑 연결된 제스처는 많아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따로 노는 제스처는 정말 산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산만해 보이지 않게 많은 제스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래요? 또한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오케이. 신념을 강화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밝을 거라. 안 밝은데. 앞날은 우리 앞날은 밝을 거라.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마음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습을 네.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 이 공기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천천히 연습을 자꾸 하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겠죠. 네, 일단은 좀 제스처와 함께 공기를 네. 느끼면서 해야지 그냥은 그렇죠.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기를 모르는데. 맞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내가 너를 널 알겠느냐. 그거 하지 말자고요. 네, 일단 맞습니다. 압시다. 네, 맞습니다. 느낍시다. 네. 이 다음은 저희 이사님의 오리지널 4D 스피킹 버전으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버전입니까?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매일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신념을 강화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앞날은 밝을 거라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님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의미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느껴지고요. 제스처가 일단 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벗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좀. 좀 열려있는 호흡과. 근데 예. 이걸 하다 보면 네. 한 2, 3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없어도 그냥 움직여지는 게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말을 할 때 내가 배가 고파요. 뭐 이런 것들. 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스처 후? 네. 그러니까 공기 움직임 후 말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하고 말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냥 연결이 돼서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네요. 수동이 진짜. 아니라. 잘 알겠네요. 이 그래서 아까 제스처 그 또한, 주문도 이거 해서 아바다 키타브라 이렇게 되는 안 거야. 되면 아무도 아바다 키타브라 그럼 효력이 없어. 그러네요. 아바다 키타브라 이렇게 하는 그러네요. 제스처 후 멘트. 그래서 연설에 있어서 이 표현의 깊이를 더해주는데 한몫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요. 그럼 호흡과 공기의 이런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공기가 다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쉬면 네. 얘를 가져다가 쉬죠. 네. 그럼 시작이 뭐예요? 공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쉬었다가 내뱉죠. 내뱉죠. 네. 그래서 끝이 어디예요? 공기입니다. 공기죠. 내뱉는다는 의미는 4D하고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제가 초반에 공기가 들어왔다가 공기가 나가서 공기가 말을 한다. 흐름을 탄다. 네. 근데 결국 공기가 우리 파장을 전달하니까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건 어디예요? 공기입니다. 그렇죠. 얘가 여기서 소리를 전달하게 되면 공기를 타지 못하는 네. 거죠. 그런데 공기가 나와서 공기까지 가서 공기가 말을 하게 되면 공기가 파장을 저쪽으로 전달하니까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죠. 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네. 우리가 호흡을 했어요. 그런데 소리를 생각하면 이 호흡이 다시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절로 가야 되는 파장이 네. 일로 들어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죠. 인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소리가 나한테는 아주 잘하는 걸로 들려요. 맞아요. 혼자 그러는 그런데 저쪽에서 볼 때는 쟤 뭐하니? 이렇게 거죠. 돼요.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소리가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돼야 잘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래야 소통이 되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러네요. 제스처 후 멘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4D 스피킹에서 우리 몸이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면 통해야 되는 통로가 거니까. 딱 이렇게 조이고 있으면 통하지가 않죠. 이 아주 작은 빨대를 통해서 겨우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뭐 뻥뻥 내지르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예, 군인 발성이라고 하죠. 근데 예. 발성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뻥뻥 뚫어놔요. 몸을 뻥뻥 뚫어놓는다. 소리가 뻥뻥이 아니라 시원하게 몸을 뻥뻥. 응, 네. 그 공간 구조 이런 게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시원하게. 시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뻥뻥 뚫어야 된다. No. 뻥뻥 아닌가요? 뚫어지기 위해서 공기가 가벼우면 뚫어진다. 그래서 공기가 공기의 가벼움, 가다. 호흡의 가벼움, 아. 밸런스 밸런스, 다 들어있는 거죠. 분위기, 네. 느낌. 내가 할 게 없는데 네. 분위기도 내가 내고 느낌도 내가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분위기 있는 거 그대로 환경 느끼고 느끼고 그렇죠. 얘에 의해서. 흐름을 그래서 탄다. 이 순환이 이렇게 돼야지. 네, 자, 이거 순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꼿꼿하게 이거 세우죠. 아,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혀 차단된 상태에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그러네요. 아니라 이거 아닌가요? 순환되는 거? 맞습니다. 예.
이렇게 순환이 되는 상태. 이 어. 상태에서 발음, 소리, 발음, 뉘앙스, 파장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호흡의 역할이 뭐예요? 저장하고 분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이어주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끼리끼리 놀죠? 아,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것끼리 같은 것끼리. 유유상종. 네, 유유상종. 그러면 어울린다. 우리가 이 공기랑 네. 어울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벼워야 됩니다. 자, 내가 무거워. 공기랑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기랑 내가 공기 흐름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 흐름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이 지구의 공기 흐름이 아, 나를 저를 위해서 변하나? 아, 그러진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초능력을. 자, 이 전체 흐름에 맞춰야 되는 건 나지. 네. 흐름이 나한테 맞추지 않죠. 네. 그래서 자, 공기의 성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가볍게 공기랑 맞춰서 부드럽게 맞춰서.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그죠? 네. 그래야 내가 맞춰줘야 공간의 거리도 느끼고 높이, 폭 이런 거 다 제스처 이런 게 다 드러나겠죠. 아, 네. 뭐 하라고요? 내가 맞추라고. 공기. 공기한테 맞추라고. 맞춰야 된다. 공기를 나한테 맞추고 얍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공기한테 맞춰서 맞춰야 따라서 된다. 합류해라. 이만큼 필요하면 이만큼, 이만큼 필요하면 이만큼. 아시겠죠? 그게 아마 표현의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 호흡과 공기의 흐름이 하나가 된다는 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기의 교류가 되는 거겠네요. 이처럼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호흡의 압력 레벨이 같아야지만이 살아있는 표현, 자연스러워지겠네요. 이게 밸런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호흡과 공기의 압력이 동일할 때 이 자유로운 공기의 순환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호흡이 이 공간 인지를 통해서 공기와 연결되는 것까지는 배우고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배웠죠? 열린 호흡. 네. 네. 열린 호흡이 결국은 뭐예요? 내 그 호흡이 가벼워지는 것, 공기랑 만나는 것. 네. 공기와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기는 뭔지 대강은 이제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 느낌이 옵니다. 네. 공기가 뭐야? 이러진 않잖아요. 예. 분명히 공기의 흐름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인지되죠, 이제. 네.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흐름, 열린 호흡에 의한 흐름을 타면 단절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단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소리 밀어보내게 되고 막 호흡도 쓰게 되고 그럼 보세요. 단절이 되면 점점 몸 안에 공간이 막 협소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열려고 호흡을 막 이렇게 쉑쉑거리는 호흡을 하게 되고 네. 많이 채우게 되고 네.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 어쩌는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죠? 근데 열린 호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숨이 모자라죠. 네. 그런데 또 열어주면 돼요. 저 이거 숨 쉰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한참 해요. 그 다음에 또 모자라요. 그러면 또 열어주면 돼요. 이 마술입니다. 이거 저도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네. 말을 막 많이 할 때. 했을 때. 네, 지금 저 그냥 제 원래 목소리 되게 나빠요, 이렇게. 좋은데요, 저는? 아니거든요. 힘이 좀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네. 열린 호흡에 의해서 이 공간의 조절이 저절로 되고 네. 흐름을 따라가고 네. 그러면 숨도 이렇게 쉬게 되고 이해가 가요? 네.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이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가벼워져서 맞춰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그다음에
부드럽고 섬세하게 네. 이런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섬세하고 풍성하냐 표현이 공기가 막 움직이고 있냐 소리는 개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블루스 쳐봤나요? 글쎄요. 아직은 안 쳐봤나요? 아니, 쳐봤겠지 설마. 쳐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지효 씨는 남의 발 많이 밟을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혹시 고수 아니야? 교수님 발을 밟겠습니까? 그 발을 밟거나 뭔가 이렇게 뻣뻣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가 잘하려고 노력해서 그래요. 그냥 정말 브루스를 치면 흐름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춤도 우리 춤 한번 춰볼까요? 막 출 수 있는데 뭔가 불편하거나 뭐 싫은 사람이 상대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우리가 부드러운 이런 흐름 그게 밸런스를 맞춰주면요 네. 희한하게 말도 나와 리듬도 잘 돼 부드러워 표현 내가 가장 최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빨리 터득하세요. 그래도 오늘 우리 막 움직이는 지금 연습하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만 하지 말고 한 일주일만 실생활에서 계속 얘가 먼저 움직이고 얘가 먼저 하고 제스처 먼저 후 멘트. 네. 제스처도 내가 하면 안 되고 하고 네 부드러운 거 하여튼 부드러운 여자가 일주일 동안 돼보시면 알겠습니다. 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저절로 네. 근데 조심할 건 네.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거 하고요 네. 공기가 부드러운 거는 달라요. 네. 이걸 유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꼭. 네. 그래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나로부터 시작한 소리인지 흐름과 하나가 된 소리인지는 이 호흡과 연결된 공기의 밸런스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호흡하고 연결된 공기 흐름, 부드러운 상태, 그 상태에서 말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이것도 또한 강조를 거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공기에 이런 공기 릴렉스 이런 게 모자라면요. 네. 이제 일단 환경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내 소리를 어떻게 막 하기 이전에 환경을.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네. 그 환경을 먼저 공기 릴렉스의 환경을 갖춰주고 그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자 보세요. 이만한 배음이 생겨죠. 근데 환경이 안 갖춰지면 굉장히 빡빡해지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단조로운 소리가 나게 되고 또 그런데 이거는 왜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네.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네. 공기도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을 뿐더러 네. 얘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포인트는 뭐냐? 네. 호흡과 공기 흐름이 연결되어서 움직여라. 지효 씨 움직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그럼 이 공기의 릴렉스라는 것도 밸런스와 같은 맥락인가요? 같다기보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네네. 릴렉스 자체가 전제 조건이 돼야 밸런스가 맞춰지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돼요. 몸이 이렇게 릴렉스된 거랑 그 다음에 공기가 릴렉스한 거 그 차이가 다르죠. 네. 근데 릴렉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저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다. 대자로 그런 것처럼 네. 늘어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를 내는 데는 굉장히 최적의 탄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탄력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 공기에 릴렉스가 되면 탄력이 창창창 이런 게 생겨요. 느낌 와요? 고급 스킬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왜냐면 공기가 릴렉스 된다는 거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느낄까?
보이지 않지만 왜 우리 이거 해봤잖아요. 움직여라 이런 거 해봤잖아요. 네네. 여기서 움직이는 거. 이거는 움직여라. 이거 내가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기 위치가 바뀌니까 소리가 바뀌었죠. 네. 그것처럼 이 릴렉스라는 건 이 움직여라 이거에 연결이잖아요. 움직여라 했지만 움직여라. 네. 소리 자체가 부드럽게 나지 않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릴렉스가 됐기 때문에 부드러워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이 끊어서 말해. 네. 공기가 끊는 거야. 이게 연결됐다가 나중에 타이밍 때에 끊어서 말해. 공기가 끊는 거야. 공기가 끄는 거예요. 그러면 릴렉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공기가 끊는 거야. 이거 릴렉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소리로 뭔가를 밀어보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릴렉스가 안 된 거고. 네네. 표현이 너무 잘 된다. 릴렉스가 릴렉스가 잘 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결론이잖아. 소리나 표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교정사들이 릴렉스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뭐가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그 표현을 안 네. 하고 그냥 부드럽게 말해요 정도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공기가 부드러운 게 목적이 돼서 소리는 결과 부드러운 거. 약간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몸의 릴렉스는 몸에 이렇게 힘이 빠진 거고, 네. 이 공기의 릴렉스는 이런 건가요? 좀 더. 좀 더? 자, 우리가 공기 릴렉스가 되면요, 네. 굉장한 아우라도 생겨요. 아, 자, 뭔가 이런 느낌과 네. 공기의 릴렉스가 공기가 막 움직여. 근데 나는 안 움직여. 아, 그러면 우아한. 우아하죠. 네. 근데 내가 우아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공기는 하나도 릴렉스가 아닌데 아, 나만 막 이러잖아요. 그러네요. 좀 그래요. 네. 그런데 아카데미에서는 근육을 세우고 이 배에 힘을 주라고 하던데요. 네, 그 많은 발성 네. 교정사들이 복식 호흡에 의해서 소리 크기를 키우는 발성 아, 네. 이런 걸 선호하죠. 맞습니다. 이거 저도 한때 많이 했는데 네. 이 정해진 호흡의 깊이 소리 내는 거 연습하고 표현이 부족해도 음색과 발음이 잘 들리면 아우 소리 너무 좋다. 맞아요. 이거 글쎄요. 의미가 없을까요? 어때요? 별로 좀 무거운 느낌이죠. 무겁기도 네. 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네. 그건 못 느끼나요? 근데 저랑 방송하면서 네. 하나도 안 피곤하다. 저 사실 한 2회차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한 3회차부터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예. 힘을 빼니까 이게 복식 호흡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은 들었지만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몸이 아프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감사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저는 노래를 5시간, 6시간, 7시간 해도 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제가 파워우먼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공기를 쓰고 있으니까 내 에너지를 그만큼 안 쓰는 거죠. 그러네요. 본인이 힘을 쓰지 않으니까. 네. 지효 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효 씨는 이렇게 단아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가면 뻗을 것 같아. 힘들어요. 그죠? 네, 방송하고 나는 저녁 그 다음 날이면 늘 힘들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엔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나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나 파워우먼이야 이 진짜.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사실 공기가 한 건데. 그렇죠. 네. 공기가 했는데 드러나는 건 나한테 드러난다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맞아요. 나는 안 했는데 내가 한 거야. 좀 고수인 것 같아요. 그 경지가. 그렇죠. 우리가 나를 초월하는 거. 그걸 사용한 게 고수입니다. 맞아요. 소리의 고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릴렉스 이런 관계의 훈련을 정확하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평소 이제 표정, 발음, 소리에 대한 정확함을 이제 최우선으로 했었는데 이런 공기의 릴렉스를 정확하게 느끼려면 정확하게 느껴야 할 텐데 좀 더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방법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자연은 그냥 자기네가 순환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다가 뭔가를 딱 만약에 어떤 너무 예쁜 꽃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꽃에다가 우리가 팻말을 딱 달아서 이거는 뭐야 무슨 이름을 가진 꽃이 하고 딱 박아놓으면 자연을 훼손하는 게 됩니다. 그러네요. 인간을 위해서. 그것처럼 네.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안 건드리냐. 네.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향.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들어왔죠. 네. 공기가 어쨌든 내 몸 안에 들어왔죠. 네. 그러면 내 몸 안에 체온이 36.5도. 그 36.5도와 외부 공기는 다르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내 체온과 연결된 공기가 나갔을 때 하향을 할까요? 상향을 할까요? 상향합니다. 상향해야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흡을 이렇게 채워서 밀어내보내면 이게 아래로.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하향입니다. 그죠? 역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순환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복식호흡 막 이렇게 복식호흡뿐만 아니라 호흡을 해서 소리 밀어내면 이 전체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차단된 어떤 차단된 게 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밀어내지 말 것, 네. 역행하지 말 것. 역행하지 그러려면 가벼워서 분위기 이거 이렇게 타고 그래야 공감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호흡과 공기의 흐름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게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 공기 흐름의 밸런스가 최고의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호흡의 가벼움으로 흐름의 밸런스를 맞춰라를 주제로 이 공기의 밸런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호흡의 시작과 끝이 공기이고 항상 호흡과 연결된 공기 흐름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말이 시작돼야 한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한 소리가 아니라 공기 흐름과 하나 된 소리일 때 정말 살아있는 소리라고 배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 네, 그리고 말할 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여지는 것이 호흡과 공기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기의 릴렉스를 유지하고 공기와 항상 연결되기 위한 기본은 가벼운 호흡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난 강의를 듣지 않고 혹시 처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걱정은 금물입니다. 저희 푸디 스피킹 1강부터 차근차근 보신다면 아마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꼭 아시죠? 다음 주 강의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사님, 다음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는 이 소리의 시작점이 내 안이 아니라 호흡의 끝에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소리 시작점의 외지화에 대해서 외지화.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 다음 주 소리 시작점의 외지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